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경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이수정 교수 범죄 심리학 전공을 하시는 분, 여러분들 전혀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아시는 분이죠. 이번에 이제 수원에서 출마를 하고 지금 뛰고 있는 분입니다. 자, 양수정 교수가 이번 이 사태를 분석했어요. 한마디로 이 편집광적인 증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연한 범죄는 아니고 철저히 계획된 정치 테러범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수정 교수의 입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서부터 전해드리려다가 못 전해드렸는데, 어제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대전을 거쳐서 대구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 대구에서 여러 가지 아주 그냥 그 열렬한 한 1000여 명의 인파, 지지자들, 유튜버들 해서요, 당원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충격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충격적이다 그러면 좀 놀랄 그런 행동을 보였는데 진짜 놀랄 행보를 보였어요. 이것이 이제 순간적인 이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행보인지 아니면 사전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은 행보인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어떤 경위가 됐든 간에 이제는 나는 정치인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그야말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잠재성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아주 파격적인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미 찌라시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근에 주변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 동료업자들도 밝혔는데 그 사람은 민주당원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경찰에서 민주당원이다 라고 확실하게 진술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요, 지금 관련 내용을 갖다가 이 각 정당에 공문을 발송해서 지금 당적 확인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맨 먼저 이수정 교수의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 분석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편집증적 성향이 상당히 진행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이런 범행은 계획적 테러일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묻지만 테러는 아니다. 그리고 범인이 제법 오랫동안 피의자의 일상을 갖다가 쭉 예의주시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신질환에 기인한 묻지마 테러는 아니고 나름의 정치적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이재명을 목표로 한 테러 사건인 것은 틀림이 없다. 범행을 계획하려면 정보검색 능력도 있어야 하고 또 유세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서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유세 정보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데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당원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그리고요, 편집증적 사고가 굉장히 진행 중에 있는 사람임이 틀림이 없다. 그리고 유명한 분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일종의 편집증적 사고를 하는 것이 틀림이 없고, 정치인이 뭔가를 잘못했다는 생각에 몰두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또 계획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잦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일종의 정치 혐오증 같은 게 결국은 정치인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테러 행위까지 이어지는 거라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양상이다. 그리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요, 좀 더 수사를 해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정치인 대상의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천인공노할 일이고, 공인이라는 이유로 공격받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자,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이 이수정 교수의 이런 발언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이런 이 내용들, 특히 어제 경찰이 현장에서 발표한 1차적인 내용, 자, 이런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수정 교수가 분석하는 내용하고는 거의 흡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랄까, 이 판단 능력, 이거는요,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 1등 아니라 특등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거하고도 이수정 교수의 판단이 상당히 맞다. 전문가의 판단. 왜냐? 이건 계획적 테러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작년 12월에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전수사기 특별대책과 관련된 의제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다룬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도 똑같은 모양.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 파란색 이 종이 이 왕관을 쓰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똑같이 파란색 왕관을 쓰고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하자면 이 그 자동차에까지 근접을 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어요. 자, 이번에도 또 이 사인해달라. 그래서 이 사인해달라 그러면 이 적대의식이 없잖아요. 경계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견제의식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다까지 썼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뭐라고 그럴까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이 잼잼 자몽단 여기까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한 머리를 많이 썼다. 그러니까 요거는 계획범죄에 맞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12월에 이 테러를 한번 시도한 바 있고, 그리고 잼잼 자몽단, 그 다음에는 나는 이재명 이렇게 씀으로써 주변의 견제의식, 그러죠? 의심을 제거한 거, 이것만 보더라도 이건 계획범죄가 틀림없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을 보더라도, 그 다음에 이런 그 왕관 이런 데 쓴 내용을 보더라도 이거는 틀림없이 계획범죄이고 집요하게 노렸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어제도 경찰에서 밝힌 것이 나는 이재명이를 죽이려고 지금 살해하려고 요 범행을 저질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고도의 테러 범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당연히 편집적 사고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점에서 저도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은 이건 테러 사건이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수준의 최고의 형벌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일반론적인 판단, 그리고 제가 어제 쭉 분석해드린 내용하고 이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가 평가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금 경찰에서는요, 그래서 살인미수 혐의, 그러니까 이제 살인미수 혐의를 하려면은요, 반드시 살인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미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살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어제 이재명이 살인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 미수 혐의가 형법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살인하겠다는 범죄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이 김 씨가 말이죠, 살인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경찰에서 밝혔기 때문에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한다. 그게 이제 마크 리포트 이 대사 한테도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면은 뭐 11cm나 쭉 거졌는데 오른쪽 턱 밑까지 귀 밑에서 말이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살인 미수 혐의가 아니고 상해 혐의가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정황적인 이런, 그리고 또 진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살인하겠다, 그냥 상해를 입히겠다는 선에서만 끝난 거예요. 상해가 심해지면 이제 살인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인까지는 안 가고 상해 수준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살해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요, 이제 어떤 종류를 흉기를 사용했느냐, 이 살인할 의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한 흉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부위에, 신체적인 어느 부위를 딱 찔렀느냐, 이게 목을 겨눴다. 이건 살해 의도가 확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흉기 18cm의 길이에 칼 길이 자체만은 13cm. 요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찰과상, 열상 1.5cm. 자, 이걸 보면은 그야말로 편집증적 이 증세가 있다는 것 맞고, 그리고 고도의 정치적 테러행위다. 요거에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은 이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대구 현장 행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파격 행보, 제일 큰 파격 행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제 대구에서의 이 행보를 하는데 우선요, 아주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 거예요. 1000명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그래서 맨 먼저 이제 뭐라 그럴까요? 1000명 정도가 몰려들었으니까 여하간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파격 행보가 바로 뭐냐? 이게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뭐 한동훈 하면서 난리가 나니까 이제 이 와이셔츠를 딱 위에 이 와이셔츠를 갖다가 단추를 하나 쫙 제껴요. 단추를 하나 이렇게 딱 제끼고 넥타이를 탁 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흥분이 된 거죠. 신이 난 거죠. 신바람. 우리가 이제 기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기가 사는 겁니다. 기가. 자, 그래서 이게 엑스코, 대구에 있는 엑스코에서
신년 인사였는데 여기에서 이런 그 아주 파격적 행보를 보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제 몰려들었다. 이거 보시죠. 빡빡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아주 그 기분 좋게 웃으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 이 유튜버들이 이제 사진을 그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흥분할 수밖에 없고 기가 살 수밖에 없죠. 아니, 기분 좋은 얘기 들으면 우리가 기가 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흥이 나는 것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 난 모습을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웃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자 이 웃는 거 보십시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웃는 거 이거 보면 신바람이 난 거죠. 자, 신바람이 나다 보니까 그리고 1000여 명 정도의 이 환영 이런 지지자들이 모여다 보니까 당원 지지자 유튜버 모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디 가서 1000명이라고 하는 아주 열광적인 지지자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제 대구 신년 인사에서 이제 처음 만난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인사하기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인사할 정도가 아니고 흥분하니까 이렇게 자, 의자 이제 이 중앙에 있는 테이블, 그러니까 이제 헤드 테이블 당연히 이제 VIP가 앉는 그 자리가 당연히 앉겠죠. 아, 이 자리에 대통령 빼놓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론 총리가 있죠. 의전 서열 여당 대표가 7위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쭉 6부, 5부 의원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최고 중요한 그런 직책과 직무를 가지고 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많은 인원들 가만히 서서 얘기하려니까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자에 올라와서 이렇게 파격적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파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가 잘 끝나고 나서는 지금 이제 우측에 있는 게 이철우 경북지사요. 이 떡 케이크를 잘라가지고 이제 입에 넣어주는. 그리고 이제 왼쪽이 윤재호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 총선 승리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런 것처럼 어제 말이죠. 어마어마한 이 환영, 인파 속에서 흥분된 분위기를 보여줬다. 예. 자, 그래서 어제 말이죠.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발언 내용을 보면 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와서 이 평소와는 다른 그런 이미지 그리고 파격적 행보를 통해서 열렬한 지지자들에게 담례를 하고 그리고 총선 승리를 부르짖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마디로요. 어제 북새통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3시 10분쯤에요. 대구 동구에 있는 국립 신암선열공원을 찾아서 참배를 하고 30분 뒤에 이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쌓이고 연호를 하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실내로 들어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사방간에서 밀지 마라, 비켜줘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자도요, 행사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안내 방송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한동훈 위원장도 이 사회자가 내빈을 소개하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 번 인사를 했고, 지금 이제 제대로 이제 한 위원장을 갖다가 취재진하고 내빈들이 쌓이는 바람에 한 위원장을 제대로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사를 갖다가 마칠 때쯤 해서 이러한 파격적,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넥타이를 푸는 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아주 흥분된 상태로 가는데 요 의자 위에 올라가서 얘기한 거, 인사한 거. 그러니까 요 넥타이를 푸는 모습이 최고로 이 파격 행보였다면 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인사하는 거, 글쎄요, 저도 의자 위에까지 이 내빈, 그러니까 이제 VIP가 의자 위에 올라간다? 그러면 통상적인 이제 조용한 점잖은 프로토콜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예, 일단 그런 관행적 프로토콜을 깨버린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깜짝 놀래고 이제 이 파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 한동훈 연호를 하고 계속 여러 이 방향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예, 이러한 상황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할 적에도 넥타이를 푼 채로 그대로 올라가서 지난 11월 17일 밤 3시간 동안 동대구에서 길게 줄 선 시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휴가 나온 군인, 논술 보러 가는 수험생, 본가에 돌아온 직장인, 기차역 상점에서 일하는 여사님들이었다. 이런 동료 시민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되겠다고 그때 결심했다는 겁니다. 지난 11월 달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이미 우리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좋냐 안 좋냐, 이때는
김기현 대표가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모 한동훈 위원장도 이 예감이 상당히 센 사람인 것 같아요. 저거 김기현 저거 안 되겠네. 이미 이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그런 그리고 그 당시 결심을 했고, 그런 점에서 대구는 정치적 출생지와 같은 곳이다. 언제든 오늘의 초심이 흔들릴 때는 동대구역의 시민들 생각하고 우리는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이길 것이다. 예. 이러한 그 입장문을 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 상황은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이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실언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자, 어제 이제 경찰에 연행돼 가는 모습, 이 모자이크 처리된 사람이 이 김모 씨예요. 자, 김모 씨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제 이 곧갈 중앙에 이렇게 이제 나는 이재명 딱 이 모자를 쓰고 범행을 저질렀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도하 언론을 보면은요, 지금 경찰에서 이 범인이 나는 민주당원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범인이 나는 이재명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도 또 당연히 했겠죠. 싫어하니까 뭐 살해하겠다는데 뭐 좋아하면 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싫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경찰에서는요, 이제 뭐 어젯밤에 공문을 어제 이제 저녁 때 이제 공문을 내려보냈겠죠. 지금 이제 지금 각 정당에 복수의 정당에 당원 가입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 이런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경찰에서 이제 브리핑을 할 적에도요, 이 모 정당의 당원이라는 지수를 한 데 대해서 경찰이 당원이라고 한 것은 맞는다. 여기서 모 정당이라는 것이 이제 보도 매체에 따라서 민주당이다. 또 아니면 그냥 모 정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선일보는 모 정당의 당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중앙일보에서는 민주당원이다 이렇게 딱 써버렸어요. 진술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죠. 저도 이미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SNS에 쫙 돌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청남 아산에 있는 바로 옆 부동산 업자들이 그 사무실까지 사진 찍어서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끝난 것이죠. 그리고 이 김씨 밑에서 일한 부동산 그 브로커도 이거 맞다고 다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원이 맞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우위를 확인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진우위를 확인하면, 그래서 지금 보도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경찰 조사에서 이런 진술, 모 정당의 당원이라는 취지의 진술한 데 대해서 경찰이 당원이라고 한 것은 맞는데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그러나 김 씨가 진술한 정당이 어디인지는 경찰에서는 어제 밝히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당적 확인 공문을 보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이제 뭐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이거 사실을 밝혀야죠. 그러니까 각 정당에다가 이거 어느 정도 확인하는 단계를 걷는 거, 이거는 극히 당연하다.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측 인사들은요, 충남도당 관계자는 김 씨가 지역에서 당원으로 활동한 적은 없다. 당원으로 그러니까 활동한 적은 없다고 돼 있어요. 충남도당 관계자. 다만 당원 가입 여부는 도당에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요, 온라인으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중앙당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게 얘기하는 것도 시원찮아. 이게 가능성이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 경우에는요, 당적 확인이 들어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여야를 떠나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우리 당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제 주변 동력자들이 이 사람이요, 평소에 정치 활동하는 거,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하는 거 별로 못 들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조용하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경찰 브리핑에서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된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는요, 나는 민주당에 가입했다. 이렇게 또 진술한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다만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뭐냐? 과거에는 국민의힘에 가입한 적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적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께 그 중요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요, 지금 양창수, 이 사람이 양창수 대법관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양창수가 누구인지 보면은요,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서울대에서 박사까지 받았어요. 자, 그리고 현재 법무법인 직영 고문 변호사, 또 23년도까지는 한별 고문 변호사, 그리고 이제 2018년도는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했고요. 자, 한양대 법대 석좌 교수도 했고 2008년에서 14년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MB정부 때 대법원의 대법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법대에서 교수도 했어요. 그리고 민사지법 판사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경력을 가진 분인데 이 경력상으로 보면 그동안 고등학교는 경기고등학교를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뭐 학경력으로 따지면 이만큼 더 훌륭한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학경력으로 따진다면.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 검사 출신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판사 출신의 장동영 사무총장, 또다시 법조인이 요직을 맡느냐? 이 정치권 일각의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부인했지만 일부 당 관계자는요, 검토된 것은 맞는 것으로 안다. 예. 자,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도 곧 비대위 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다. 예,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일부 언론의 공무원 의장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특정인을 유력 검토한 바 없고 내일 비대위에서 의결할 계획도 없다. 그렇지만 당 내 일각에서는요, 인선 발표 전에 보도가 나와서 부인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후보군으로 양 전 대법관이 검토된 것은 사실이다. 판사 출신이니 또 검사냐는 비판할 수도,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검사냐는 비판해서 비켜갈 수도 있고 여권에서 나름대로 새롭고 합리적인 인사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연은 어떠냐? 검사장 시절이 2020년 7월에 채널A 사건으로 구속에 갈림길에 있을 때요. 이 양창수 전 대법관은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그 당시 수사중단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에 제동을 거는 바 있어요. 그리고 법무장관으로 퇴직하던 작년 6월에는요. 양창수 전 대법관을 갖다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요. 2022년도 7월에 이 양창수 전 대법관을 갖다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도 했어요. 예. 자, 그리고 사법시험은 16회.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일부 보도에서는 또 서울고등학교를 나왔다 이런 건데 뭐 고등학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또 제가 보기에도요. 판사니 검사니를 떠나서 법조인, 그러면 뭐 지금 장동혁 지금 현재 사무총장도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판사니 검사니를 떠나서 법조인이 또 오느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야기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까지 첫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이어지는 저의 방송 9시 반에 시작하는 고정 방송도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